자, 이번 시간은 수투 첫 번째 단원이 함수의 극한이라는 단원이 되겠는데, 여기서는 그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계산을 하기는 해요. 여기서도 어떠한 것에 대한 계산을 하는데, 그 계산이 정확한 값에 대한 계산이 아니고 얘가 상태에 대한 계산이라는 걸 첫 번째 배우게 돼요. 어떠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 그 상태의 것들을 뭐 하는 거냐면 계산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될 겁니다. 상태에 대한 부분을 계산하겠음에 대한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무한의 개념에 대한 얘기인데요. 무한이라는 개념을 일단은 생각을 해줘야 돼. 무한이라는 것은 셀 수 없이 많은 상태를 무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커다란 상태를 무한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끝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게 무한의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무한은 끝이 없는 상태입니다. 끝이 없는 상태. 그걸 갖다 우리는 무한이라고 하겠다. 그러니까 끝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어떠한 대소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대소가 존재하지도 않아요. 정확히 얘기하면 대소가 아예 존재한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상식선에서 생각할 수 있는 대소라는 것도 분명히 있기는 있는데, 근데 그래도 우리는 일단은 어떠한 대소의 상태가 존재하는 것이 아닌, 즉 누가 더 크다 누가 더 작다의 개념이 없다라는 이제 그런 상태라고 좀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이 무한의 상태가 무한히 커지는 상태가 있고요, 무한히 작아지는 상태가 있습니다. 무한히 작아져요. 무한히 커지는 것은 우리가 기호로서 이렇게 표현을 하기로 해요. 그래서 이걸 무한대라고 표현하기로 하고요, 이러한 개념을 우리는 무한소라고 표현하며, 얘는 0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얘는 0이 아닙니다. 숫자 0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무한소의 상태. 자, 근데 무한소라는 개념을 헷갈리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무한소를 헷갈리시면 안 돼. 무한소라는 것은 무한히 작아지는 상태예요. 그러면 무한히 작아진다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0보다 큰 쪽에서 0을 향해 가는 상태를 우린 무한히 작아진다 표현해요. 0을 향해 가는 상태. 그걸 갖다 우리는 무한소의 개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무한대라는 것은 그냥 끝없이 나아가는 상태죠. 끝없이 커지는. 자, 근데 이 무한대라는 것에서는 끝없이 커지는 상태라는 거를 알기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무한대의 상태는 뭐가 존재하냐면 방향성이 존재하는데, 그게 양의 방향과 음의 방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양의 방향으로 커지는 상태가 있고 음의 방향으로 커지는 상태도 분명히 존재를 한다라는 거야. 자, 간단하게 얘기를 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림으로 확인해 보면 결코 헷갈리는 상태는 아닙니다. 여기에서 뭐 딱히 어려울 건 없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가 있었을 때 우리가 배운 함수만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배운 함수의 상태만 얘기를 해볼게. 분명히 이렇게 되는 직선이란 게 있었어요. 이렇게. 그러면 얘는 끝없이 이쪽으로 음의 방향으로 커지는 상태라는 얘기야. 이 상태가 작아지는 게 아니야. 얘를 작아진다 표현하지 않는다고. 그 다음에 이런 그래프가 있었을 때 얘는 양의 방향으로 끝없이 커지는 상태가 된다라는 거야. 이렇게 양의 방향으로 커지는 상태.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함수도 봤었죠, 우리가? 이렇게 생긴 함수, 이런 것도 봤어요. 유리함수에서 봤던 그래프인데요, 얘는 여기를 뭐로 삼고 있었냐면, 얘가 유리함수의 경우에 얘가 점근선이 되는 상태였죠. 즉 점점 다가가기만 할 뿐 만나지는 않는 상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그래프는 역시나 0을 향해서 끝없이 나아가는 상태가 되지. 그러면 얘가 향해 가는 곳이, 이 상태를 우린 뭐라고 불러주냐면 무한소의 상태라고 불러주는 거고, 이 상황을 지금 우리는 무한대로 가는 상태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이 두 친구, 얘도 무한대야.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고 해서 작아지는 게 아니라고. 지금처럼 0을 향해서 끝없이 작아지는 상태가 되어야지만
무한소의 상태라고 우리는 받아들이겠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첫 번째,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기본적인 용어들이 우리는 합의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끝없이 작아지는 상태와 끝없이 커지는 상태에 대해서 구별을 명확하게 할 수 있어야만 하겠고요. 그러면 그 상황을 식으로 한번 넣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쪽이 지금 무슨 축이냐면 X축이죠. X축이기 때문에 자, 이 그래프를 내가 X분의 K라고 한번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X분의 K 이렇게 놔보면 이때 여기 K는 고정된 상수값이죠. 그러니까 이 값은 어차피 고정되어 있으니까 변화하는 거는 X뿐일 겁니다. 자, 여기서 X가 이쪽 방향으로 계속 나아간다는 얘기는 X가 커지는 거죠.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X는 커지는 거야. 그럴수록 이 그래프는 점점 더 이 축에 다가오게 되기 때문에 점점 더 작아지겠죠. 당연한 거죠. 얘가 커지면 커질수록 자, 분수인데 분자가 고정돼 있고 분모가 무한히 커진다. 즉 분모가 엄청나게 커진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 분수의 값이라는 게 누구를 향해 가게 돼 있냐면 0을 향해 가게 돼 있죠. 요 값은. 그죠? 요 값은 누구를 향해 간다? 0을 향해 간다는 얘기지. 0을 향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0을 향해 가는 상태를 우리는 무한 소의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로 했던 것이었죠. 자,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얘를 갖다가 그래프의 비율이 뭐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y는 한 2x 정도 된다라고 보자. 자, 얘는 y는 마이너스 2x 정도 된다라고 봤을 때 x가 끝없이 커져 나가요. 커지면 커질수록 y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보게 된다면 얘는 음수 쪽으로 무한히 커지는 상태가 되고요. 얘는 양수 쪽으로 무한히 커지는 상태가 되죠. 요 x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x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음의 방향으로 무한히 커지고 양의 방향으로 무한히 커진다라는 상태가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누구를 향해 가는가? 즉 여기서 내가 지금 위에서 표현한 것은 결국은 어디를 향해 가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도대체 이 친구들은 어디를 향해 가는지 그 부분을 조사하겠어요 라고 하는 게 우리가 여기서 배우고자 하는 극한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향하는 곳이 저렇게 그냥 없어요. 지금 얘 같은 경우에도 향하는 곳이 없죠. 그냥 끝없이 나아가는 상태고 끝없이 나아가는 상태고 끝없이 나아가는 상태지만 얘는 향해 가는 곳이 있어요. 얘는 누굴 향해 가요? 0을 향해 가는 상황이란 거지. 그거를 우리는 극한 값으로서 표현할 수 있어요. 즉 어디를 향해 가는가에서 향해 가는 곳이 있을 수도 있고요. 향해 가는 곳이 없을 수도 있다고 저렇게 그냥 끝없이 펼쳐나가지는 상태가 될 수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한자도 못 쓰면서 한문으로 저렇게 자 어쨌든 향해 가는 곳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럼 향해 가는 곳이 없는 것에 대한 관심이 있겠니? 아니면 어디를 향해 가는 특정한 값이 존재하는 곳에 대한 관심이 있겠니? 있는 것에 대한 관심이 있겠죠. 당연하죠. 그죠? 없는 것에 대해서 뭐 할 얘기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럼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건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건 이 있는 상태에 대한 것을 배우고자 하는 거고 그때 향하는 곳이 존재할 때 그 향하는 곳을 우린 뭐라고 부르기로 했냐면 극한 값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극한 값이라고 불러요. 여기서 말하는 극한. 그러면 극한이라는 부분을 보면 한계점이다 라고 해서 리미트의 약자를 써서 우리가 기호로서 어떻게 쓰게 되냐면 L, I, M 이런 식으로 우리가 써주도록 합니다. 기호를. 그래서 뭐 보통 그 쓰는 방법은 기호는 이제 역시나 자기 마음이겠죠. 그냥 L, I, M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이렇게 쓰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선생님 같은 경우에 그냥 이렇게 써버리기도 하고요. 역시나 로그나 그런 데서 우리가 했던 것처럼 기호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쓰시면은 된다란 얘기야. 시그마도 뭐 이렇게 써도 괜찮고요. 아니면 뭐 시그마도 뭐 어떻게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시그마를 뭐 이렇게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쓰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떻게 쓰든 간에 뭐 관계는 없으니까 그 부분은 이제 알아서 써주시고 그래서 극한이다 라고 하면 우리가 뭐라고 선생님이 이렇게 쓸 거예요. 지금부터 얘를 요 기호를 이렇게 바꿔 쓰도록 할 겁니다. 아니면 좀 때로는 이렇게 길어질 때도 있겠지만 이렇게 써주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써주고 읽을 때 리미트라고 읽습니다. 리미트라고 읽어줘요. 그러면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극한값 향해 가는 값을 조사를 한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리미트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x가 자 어느 방향이냐면 우리는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읽어주고 있죠.
그럼 x가 어디로 커질 때? 무한히 커져갈 때. 이렇게 x가 무한히 커져갈 때, 무한을 향해 갈 때, 양의 방향이죠. 지금 현재 x가 양의 방향, 오른쪽으로 무한히 커지는 거니까 양의 방향으로 무한히 커져갈 때 그때의 2x라는 함수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했을 때 우리의 대답이 뭐였던 거냐면 이거였던 겁니다. 맞습니까? 그죠? 자, 다시 리미트 x가 음의 방향으로 무한히 커져 나갈 때에 대한, 자, 양의 방향으로 무한히 커져 나갈 때의 마이너스 2x는 어떻게 됐나요?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음의 방향에 무한대로 갑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이렇게 읽을 수도 있겠지. 리미트 x가 음의 방향에 무한대로 갈 때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면 읽는 방향만 바꿔주면 됩니다. 여기에서 음의 방향에 무한대로 가게 되면 이 그래프는, 지금 이 그래프는 이렇게 읽히겠죠. 맞죠? 그러니까 얘는 이 x는 음의 방향에 무한대로 가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음의 방향에 무한대로 갈 때의 마이너스 2x는 이렇게 뻗어나가는 거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주면, 그럼 얘는 양의 방향으로 무한대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줄 수가 있어. 이런 얘기가 되겠지. 자, 이 친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미트 x가 무한히 커질 때, 즉 양의 방향으로 무한히 커져 나갈 때, 그때 누구에 대한 얘기냐면 x분의 k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한다면 얘는 몇을 향해 간다? 0을 향해 갑니다. 무한소의 상태가 되죠. 상태로는 무한소의 상태가 될 테고 향해 가는 값은 0을 향해 가게 됩니다. 즉 얘는 몇이라고 쓸 수 있겠다? 0이라고 써줄 수가 있다는 거야. 그죠? 자, 반대로 리미트 x가, 자, 지금 여기서는 함수가 끊어지죠. 어디에서 끊어지냐면 몇에서? 0일 때 끊어져요. 자, 이쪽으로 다가가는 상태인 거죠. 누굴 향해 가죠? x가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란 거는 0을 향해 가는 거죠. x가 0을 향해 가면 갈수록 x분의 k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한다면 얘는 양의 방향으로 어디로 커지게 돼 있어요? 무한대. 위로 쭉 올라가니까 양의 방향에 무한대로 올라간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해주게 되는 얘기가 돼요. 그럼 여기서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건데, 지금 여기서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는 극한값이 존재하는 상태가 아닙니다. 얘만이 유일하게 극한값이 몇으로 존재하는? 0으로 존재하는 상태라는 거지. 즉 극한값이 있다라는 개념은 이 친구에만 좀 한정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됐습니까? 네. 자, 이게 일단 기초적인 기호에 대한 부분하고, 그 다음 기본적인 용어들에 대한 얘기를 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이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볼 텐데, 좀 상식적인 부분을 좀 이번 시간에는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될 거야. 자,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생긴 식이 있다라고 한번 예를 들어보자. x에 뭐 예전에도 수업할 때 얘기를 한 적은 있는데요. 마이너스 2x 제곱에 마이너스 5x 플러스 1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어떠한 식이 있었다라고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의 세제곱 더하기 2x의 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1입니다. 이런 식이 있었다라고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네, 뭐 한 요 두 가지 식에 대해서 한번 일단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x가 커진다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x가 커진다의 개념. x가 커진다라는 개념은 지금 여기는 몇 제곱이 붙어 있냐면 세제곱. 여긴 몇 제곱이냐면 제곱입니다. 그러면 얘의 x를 1, 2, 3, 4, 5 이런 식으로 쭉 키워나가면 얘가 증가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세제곱이 붙었기 때문에 얘네들은 얘에 비해서는 굉장히 비루한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이 값은, 이 전체의 식의 값은 무조건 무한히 커질 수밖에 없어요. 얘는요 무조건 무한히 작아질 수밖에 없을걸요. 왜냐하면은 가장 높은 차수 항에 뭐가 붙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붙었기 때문에 얘는 무한정 어때질 수밖에 없냐면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내가 지금 작아진다는 건
무한소의 개념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음의 방향으로 무한이 커지게 되어 있죠. 얘는 상태가. 자, 최고차항 계수에 따른 건데 당연한 거예요.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입니다. x가 무한히 커지면요. x가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럼 얘는 뭐 할 수밖에 없냐면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이 제곱이 커지는 속도가 빠르다니까. 굉장히 빨라요.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양의 방향으로 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는 중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프의 상태로는 이런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마지막은.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증가 상태에 있는 그래프가 돼요. 최종적으로 어디 뭘 하고 있는? 증가하고 있는. 그래서 선생님 포물선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양쪽으로 커진다라는 말 자체를 싫어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하다는 말도 사실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얘는 감소하다가 증가로 바뀌는 함수죠. 이 함수는 이렇게 결국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던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입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x를 점점 키우면 키울수록 여기 붙어있는 마이너스 때문에 최고차항에 붙어있는 마이너스 때문에 당연히 종단에는 감소하는 상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즉 그래서 얘는 증가하다가 뭐하는 상태? 감소하는 상태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지. 같은 원리로 얘의 3차 함수의 그래프인데 3차 함수의 그래프를 아직 배우지 않아서 뭐 한 두세 단원 더 지나가면은 한 서너 단원 더 지나가면은 3차 함수 그래프에 대해서 학습을 하겠지만 아직은 배우지 않아서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결국은 얘는 곡선이겠죠. 곡선인데 마지막은 어떻게 장식되는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에 있을 거고 얘는 마지막은 뭐하는 모습이냐면 이렇게 음의 방향으로 커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이게 되게 불편하거든. 우리가 보편적으로 여지까지는 이 상태를 뭐라고 불렀니? 작아진다라고 부른 거 맞아 안 맞아? 맞죠? 그러니까 무한소의 상태를 선생님이 설명을 하는 바람에 지금 작아진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우리 어린이들이 좀 오해라는 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지금부터 그러면 확실하게 얘기를 할게요. 무한소라는 개념 자체가 안 써요. 사용을 안 해요. 그러니까 무한소라는 말 자체를 거의 쓰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사용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0을 향해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무한소입니다라고 무한이 작아지는 상태입니다라고 표현을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야. 예, 용어를 정리를 해주자면요. 무한소라는 개념 자체는 쓰지를 않기 때문에 사용을 하지 않을 거야. 지금부터 작아진다라는 건 우리가 여지까지 알고 있었던 갑자기 오늘 알게 된 이런 작아진다의 개념 말고요. 이런 작아진다 말고요. 오케이? 그게 아니라 여지까지 쓰던 보편적인 그 언어를 얘기를 하는 거야. 즉 이 상태는 뭐 하는 거야? 작아지는 거고 이 상태는 뭐 하는 거야? 커지는 거고 이건 커지는 거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작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할게요. 알겠죠? 무한소라는 말은 뺍시다 이제. 그냥 머릿속에서 지우셔도 괜찮고 그냥 괜찮아요. 그냥 아 그렇다더라 라는 것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작아지는 상태가 되는 거죠.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하지만 결국은 이런 상태에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한 이유가 지극히 상식선에서 해결이 되어져야만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야. 딱히 뭘 배우지 않더라도 당연히 지극히 상식적인 부분에서 배워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네. 자, 이런 기초적인 상식 정도는 우리가 필요하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까? 어떠한 똑같이 변해나가는 분수식에 대한 부분을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1분의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분의 x의 세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4가 있고요. 자, 요런 식이 있었다라고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뭐 비슷한 상태의 식을 몇 개를 갖다 놓고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가 x제곱에 3x 플러스 4가 있었고 얘는 3x 플러스 4가 있었다.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도 딱히 이거를 선생들이 알려준다고 해서 니네가 알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지극히 상식선에서 접근을 한번 해보자는 얘기야. 여기 있는 x들을 갖다가 모두 다 무한히 키워볼 거예요. 모든 x를 무한히 커지게 해볼 거야. 그럼 얘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겠죠. 얘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겠죠. 얘네들도 전부 다 그런 상태가 되겠죠. 맞죠? 왜냐하면 이 친구도 이렇게 증가하잖아. 이 친구도 이렇게 증가하잖아. 그치?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잖아. 이 친구도 거의 막 쫙 이렇게 증가를 할 거란 말이야. 그치? 이렇게 증가를 하잖아. 이 친구도 뭐 하겠어요?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해나가겠죠. 얘도 쫙 증가를 해나가고 얘도 뭐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해나가는 상태가 될 겁니다. 맞습니까? 분모 분자의 상태를 우리가 판단을 했을 때
동의하시죠? 자, 이렇게 되었을 때 그럼 봐봐. 얘가 증가하는 속도가 빠르겠니? 얘가 빠르겠니? 위에 있는 게 빠르죠. 위에 있는 게 압도적으로 빠릅니다. 왜? 몇 제곱 때문에? 세제곱 때문이겠죠. 얘는 증가하는 속도가 둘이 어떻겠니? 비슷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를 바꿔볼게요. 이러면 얘가 훨씬 빨라지겠니? 그렇지 않다고. 무조건 x는 일정한 양만큼 커지게 되면 제곱 세제곱 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영향을 받을 뿐, 저런 끼케야 더해져 있는 상수나 곱해져 있는 상수 따위에는 영향을 크게 받지를 않는다고요. 결국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저렇다고 해서 얘가 속도가 압도적으로 빨라지는 것은 아님을 기억하셔야 되겠고, 그러면은 얘네 둘의 속도는 어떡하겠니? 비슷하겠지. 자, 지금 이 친구는요, 얘의 속도와 얘의 속도는 어떻겠습니까? 밑에가 더 빠를 겁니다. 증가하는 속도가.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자. 여기에 뭐가 있고? 분모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분자가 있습니다. 분모보다 분자가 압도적으로 빨리 커진다면, 분모에 비해서 분자가 압도적으로 빨라진다면, 왜 그렇잖아. 내가 되게 빨라. 막, 오, 뭐 엄청 빨라, 막, 이렇게 막 빨라. 이렇게 막 빨라, 막 가. 막, 방구가 아니고요. 이렇게 내가 막 빨라, 막 신났어. 빨라서. 이렇게 막 신났다고 치자. 이렇게. 엄청 빨라요. 그죠? 빠른데, 실제로 빨라. 얘가 만약에 100m를 갔다가, 12초에 뛴다고 치자. 빨라요. 굉장히 빠른 편이죠? 근데 옆에 100m를 더 빨라. 얘는 막 난리나. 막 얘는 막 바람을 갈러요. 막 겁나 빠른 이 친구가 이렇게 지나간다고 쳐. 얘는 그냥 100m를 몇 초에 달리냐면 3초에 달려요. 제로 빼기 오지는 겁니다. 이러면은, 자, 얘가 이게 지나가요. 그러면은 얘가 상대적으로 어때 보이겠니? 느려 보이겠지. 근데 심지어 얘가 빛처럼 빨라져. 얘는 막 빛이야. 그냥 그저 빛. 그저 빛이야. 그러면은 얘는 어때 보이겠니?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맞습니까? 그죠? 상대성이야. 그러니까 분모도 커지고 있는 상태가 맞고 분자도 커지고 있는 상태가 맞겠지만, 분모의 커지는 속도보다 분자의 커지는 속도가 압도적으로 빠르다면 분모는 마치 뭐 되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 고정된 것처럼 보여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분자가 커지기 때문에 결국은 종단에는 이 분수의 값이 어떻겠어요? 무한히 커지는 것과 같은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맞습니까? 이건 분자의 속도가 빠를 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어디를 향해 가는, 무한히 어때지는 커지는 상태로 보여질 수 있고요. 속도가 비슷하면 모르죠. 그죠? 어떻게 되는지는 좀 알 수가 없을 것 같고, 이런 경우에는 분모의 커지는 속도가 압도적으로 빨라지기 때문에 분자가 마치, 분자도 가고는 있어. 가고는 있지만 고정된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고. 상대적으로 분모가 커지는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그러면은 얘는 누굴 향해 가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겠습니까? 0을 향해 가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죠. 그죠? 얘는 마치 누굴 향하는 것처럼 0을 향하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 이 얘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요 정도의 일정 부분 상식선에서의 합의는 필요한 거야. 오케이? 상식선에서 합의예요. 그래서 얘는 0을 향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0을 향해 가는 상태라고 보여질 수가 있다. 오케이, 됐죠? 네. 그래서 요 정도의 상식은 있어야 되고요.